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시동 원격 제어, 그리고 도어 온오프 기능까지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차량 위치 관제 서비스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지금 또 제 손에 가지고 있는 저 3.9, 3.7cm의 국내에서 가장 작은 GPS 트래커를 저희가 또 올해 제조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대인 대물 관제로 위치 관제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 그 개발하기 때문에 국방부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뭐 렌트카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같이 토탈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육지로는 주로 렌트카나 법인 차량이나 물류 차량 쪽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상으로는 위경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박, 요트 등으로도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으로는 이제 그 드론이나 또는 패러글라이딩 그 도착이나 착륙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내로는 이제 치매 노인들의 미취학 아동 쪽으로도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많은 리프런스를 쌓게 됩니다. 토니모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신라 면세점 등에도 저희 제품을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대인 대물 관제로는 이제 새마을금고의 007 가방 안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농조합에 그 벌통도 자주 없어진다고 해서 영농 그 양봉통 안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2015년 7월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였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입자 수도 이제 B2B, B2C 포함해서 1,150개사, 그리고 나가 있는 단말기도 6,200대 정도 현재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니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GP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내도 같이 되는 줄 아는 회사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GPS는 벽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실외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실내로 들어가면 같이 되는 줄 아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고, 고객들이 니즈가 그랬습니다.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에도 같이 확인을 해달라, 같이 될 수 없느냐, 이런 니즈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실외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년 내로 저희는 실내치기를 개발을 해서 실내외 통합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실내 LBS 시장 규모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외에 대한 시장 규모고요. 그 다음에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실내에 대한 시장 규모입니다. 보시면은 실내에 대한 어떠한 시장 LBS 위치 기반 시장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외 LBS 주요 적용 분야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뭐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교통, 그리고 유통 물류, 레저 조난 구조 이런 쪽이고, 인도어 L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시설에 들어가는 군중 안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물류 창고 내에서 이제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IoT 플렉스의 비전이자 포인트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실외 위치 관제 서비스의 라인업 확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통합 관제 신사업 진출 부분이고, 세 번째는 공격적인 영업망 확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외 위치 관제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대인 위치 관제 서비스 시장에 저희가 내년에 진출합니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작은 3.9, 3.7cm의 GPS 트래커가 이제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인 위치 관제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차량 관제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콜드 체인 부분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영양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영양사들은 차량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로 유지돼서 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현재 운전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운전기사는 식자재나 이런 걸 이제 학교나 회사나 이런 납품을 할 때 타코메타나 온도 기록계에서 올라오는 종이를 찢어서 그냥 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뒤엎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이나 아니면은 관리자 부분에서 위치 확인과 그리고 온습도 확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 콜체인 물류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차량 관제 쪽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이제 실내를 이제 실내외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치 관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주 전에 쿠팡 마장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쿠팡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는 이제 물류 차량 쪽에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총 한 차량이 한 3,000대 정도 되는데 그럼 차량이 물류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저기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지게차를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지게차를 누가 쓰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냥 서 있으면 아무 기사가 가서 그냥 짐을 내리고 올리고 물류센터 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탔는지 그리고 이 지게차의 이동 방향이 어딘지 부분이 바로 실내측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실어서 물류센터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 센터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내측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저희는 그 부분의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매핑을 해서 위치 관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영업망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27개 전국의 영업 대리점과 그리고 저희 그 설치점이라고 해야 되죠. 유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에 있는 배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치점은 저희가 공임나라라고 해서 총 200개 정도 있는 회사랑 저희가 지금 MOU가 맺어져 있어 전국에 또 설치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대리점을 저희가 이제는 2022년까지 100개 정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본사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데 서울 쪽에 지사를 꼭 설립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SK텔레콤이나 LG U+나 저희 제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그 M2M 대리점, 머신 투 머신을 취급하는 라우트나 이런 거 취급하고 있는 그런 대리점들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케팅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부서가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판,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직접적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한 매출만 저희가 기록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 고객사들은 단말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인데 저희가 이 IR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트래커를 전국적으로 다 무상으로 뿌려버릴 겁니다. 예. 단말기는 다 무상을 어떻게 보면 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에서 그래서 시장의 판을 굉장히 키울 겁니다. 어떻게 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지금 현재 제품 판매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고객사들한테 제품에 대한 이제 수익을 받게 되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현재 생기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개통 수수료 수익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신사랑 얘기를 할 때 저희 제조 원가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저희 이거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제조 원가만큼 고객사를 24개월 동안이나 36개월 동안 유치를 해줄 테니 그 제조 원가만큼 우리 쪽에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다 오케이가 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수수료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제 제조 원가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고객사를 한 명 모집을 할 때마다 이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가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뿌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관제 서비스 수익인데 이 제품 한 대당 36개월 동안 고객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15,000원 중에서 나머지 50%는 통신사가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 50%는 이제 36개월 동안 쌓여서 어떻게 보면 구독형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회사가 유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IR을 지금 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투자 자금은 총 10억입니다. 아까 실내 측에 대한 부분에 대한 R&D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5억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서울 지사와 설립하는 부분과 대리점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영업 자금에 대한 금액 총 4억 5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너네가 이걸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석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리고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다 분포되어져 있고 이분들이 지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 향후 계획과 포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차량 위치관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였고 고객사도 충분히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전략도 단말기를 통신사화해서 전부 다 영업 전략을 저희가 다 이미 세팅을 하였기 때문에 제조 원가만큼 저희가 다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단말기는 무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회사를 많이 키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과 2023년에는 실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치기에 대한 그런 서비스까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차세대 유니콘 공기업 IoT 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oT 플렉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IoT 플렉스가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패널분들도 질의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민창의투자재단 천지환 국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경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경쟁은 가능합니다. 보통 주로 하드웨어 단을 하고 있는 회사가 별개로 있고 IT를 하고 있는 회사 같이 이렇게 같이 해서 제품을 어느 한 군데에서 제조사에서 받든지 그 관제는 IT 회사에서 따로 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만 저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 인원이 좀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랭크특화 시장만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매출을 한 200억대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랑 다른 제조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 200억이라도 영업 수익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독형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 경기에 한 두 군데 있고 대전에 한 군데 있고 영남권으로 현재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NPP팀 박한별 센터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트래커가 그 GPS나 어떤 통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그 사이즈를 고려할 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저 트래커에 한 번 뭐 충전이랄지 한 번에 일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지금 트래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두께가 1cm에 딱 명암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선형입니다. 저희가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유선형 차량에 있는 이쪽에 뒤에 파워선이 꼽혀서 차량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시 전원 그리고 도어 온오프 릴레이까지 해서 원격 시동 제어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간 유선형이고요. 지금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삼축 센서와 이제 1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한 요만큼 높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PCB 사이즈는 동일하고. 그래서 두께가 높게끔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6개월 정도 가게끔 현재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물관제에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 지금 제 손에 지금 손바닥 위에 걸쳐져 있는 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까 트래커가 출시된다고 말씀드린 3.9, 3.7cm가 나옵니다. 저건 대인과 대물 시장에 들어갈 건데 저건 지금 저 정도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존에 이제 대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런 와치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배터리가 오래 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이 개발 자체를 자체 인력 구성원으로 인하우스 개발로 하시는 거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저 제품의 사이즈나 이런 걸 봐서 아까 제조 원가를 10만 원 정도로 말씀 주셨는데 그게 실제 원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이면 사실은 인하우스 개발로 했다고 해도 좀 비싼 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정한 게 현재 대량의 MOQ가 아직 그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원가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2, 3개월마다 1K씩 그러니까 한 1000대씩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금액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간단하게 10만 원이라고 저희가 제조 원가가 10만 원이라 측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제조 원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원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그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렌드 투자 파트너스 김명진 이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 평가 때 받고 그 이후에 또 개별적 미팅을 했을 때 좀 진행되는 부분 좀 변화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 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상 매출액하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상 매출액하고 20년도 여기는 22억 4천만 원, 7페이지는 15억이라 되는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전년도 누적 수수료가 같이 붙어 있는 거랑 아, 그리고 이제 그 당해 신규 매출액이랑 같이 이렇게 그럼 이, 합쳐놓은 겁니다. 이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올해 예,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하드웨어에 유심카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 가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LG U 플러스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오늘 보니 SKT로 LG U 플러스는 이미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그 통신회사고요. 그럼 추가된 거로 지금 아까 제가 손바닥에 올려있는 올해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서 내년에 출시된 포가드 미니는 SKT 향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비콘 방식은 어느 정도 개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실내치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콜드 체인을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온라인상으로 질문 주신 것,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이버 등의 대기업들도 실내 추기에 대한 기술적 투자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만의 경쟁력이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실내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실외치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내치기에 대한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경쟁사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정확도, 정밀성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극복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 IR 자리에 서서 그런 R&D 자금이나 그리고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S 사업이 도입된 지 꽤 되었는데 모바일의 영향으로 B2C 사업은 제한적인 듯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포텐셜인 큰 분야 고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까지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디바이스를 따로 써야 되나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 자전거 라임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공유 킥보드. 예. 기존에 부산에서도 있었는데 오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유 자전거가. 예. 그게 단순히 플랫폼만으로 했었습니다. 플랫폼만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자는 확인이 되는데 자전거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1년 만에 사장됐습니다. 왜냐하면 유지 보수가 힘들었기 때문에. 1년 전에 제가 어디에 다녀왔냐면 메시코리아 부릉에 다녀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메시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당연히 스마트폰하고 되는 게. 근데 저희 쪽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 혼다랑 제휴를 맺어서 바이크를 이제 지사에다 뿌려주는데 그 바이크가 재고는 200대인데 실제로 하게 되니까 15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만으로 하게 된다면 사람은 관리가 되지만 사물은 관리가 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요즘에 돌아다니는 모든 킥보드들이 보면 그래서 GPS가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만으로는 유지 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다가 타고 있다가 그 스마트폰이 꺼져 있거나 GPS가 꺼져 있으면은 제일 마지막 종착지가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은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심사위원분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NP팀 박한별 센터장님께서 심사 코멘트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하드웨어를 제조한다는 그 분야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 확실히 그 성장 곡선에 있어서 지금 많이 하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이 분야에 그 도전하신다는 것을 응원을 하고요. 다만 이 또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이 디바이스가 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으나 또는 하지만 이게 본인이 트래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사업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물류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상용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월마트나 이런 해운 분야에서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저희들의 삶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부분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직 보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소비자라면 제가 만약에 영양사라면 제가 어떤 배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영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표님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기를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IoT 플렉스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IoT 플렉스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은요. 저도 차량 운전자로서 관심이 가는 팀입니다. 차량 정비, 유지, 보수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라는 큰 도전 정신으로 뭉친 팀입니다. 오토피디아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 및 유지 관리 분야의 대화형 상담 서비스 닥터차의 대표 김병근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들이라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그 차량의 해결 방법과 업체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이유는 운전자들이 특정의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항상 어려움을 봉착하는데요. 저는 자동차 분야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운전자들 만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는 복잡한 부품의 메커니즘으로 운전자들이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파악이 불가능하며, 둘째로 자동차 분야가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해당 증상에 대한 해결책과 업체 및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엔진에서 소리가 나서 혹은 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인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당 증상은 엔진 관련 문제나 구동 개통, 미션, 브레이크, 머플러의 막힘 등 다양한 원인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들이 주변 지인들이나 포털의 검색을 통해서 해당 증상을 찾아내기는 아주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정비 및 유지 관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에게 문제의 원인 파악을 안내해주고 원인에 대한 솔루션과 업체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에는 버티컬한 영역, 즉 사고 수리, 타이어, 세차, 중고차 등에서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는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서비스 형태가 단순히 업체의 정보를 나열된 형식에서 가격 경매에서 고객들이 문제의 원인을 직접 파악하여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닥터차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요. 잠깐 동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닥터봇이 기본 안내를 하고요. 운전자들이 글과 사진으로 의문점을 문의를 하면 상담사들이 차량의 증상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 파악된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고 그 해결책에 따라서 인근의 가장 우수한 점포를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와 최종적으로 가격 안내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량 문제의 원인 파악부터 솔루션 제공, 업체 정보, 가격 정보까지 해줄 수 있던 이유는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역량 때문인데요. 첫 번째, 저희 팀은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상담팀을 보유하고 있고요. 둘째, 다양한 국내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서 80만 건의 국내 차량의 수리 정비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국 4만여 차량 관련 업체를 해당 분야의 장비, 보유 기술, 해당 라이센스,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3천여 개의 업체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난 1주간 12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요. 매주 31%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주간 상담을 통해서 타이어, 경정비, 용품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700여 건 상담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한 누적 거래액이 6,7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앱스토어에서 자동차 정비 부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담수와 상담 범위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통한 높은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획득하였는데요. 플레이스토어 평점의 4.97을 이룩하였고요. 특히 상담 고객 중 업체 방문이 필요한 고객의 90%가 실제 상담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그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담형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서비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과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높은 운전자들의 만족도를 향해 자동차 관련 문제는 닥터차에 먼저 물어보자는 운전자들의 생각의 혁신을 이끌어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의 넘버원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향후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초를 닦기 위해서 상담의 효율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상담의 효율화는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 파악 및 해결책 제시. 저희는 상담 사례들을 차종, 증상, 가격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자연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사의 고객 문제 원인 파악과 솔루션 제시 시간을 70% 이상 단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 한 대 동안 지금은 상담사가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직접 업체를 조회하고 후기와 평점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달 내에 구현할 계획이며 향후 상담 고객이 직접 업체를 선택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예약 또한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상담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자동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담 효율을 이끌어내서 내년 초부터 다음 두 가지의 수수료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개 수수료인데요. 중개 수수료 하면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연결됐을 때 업체의 공인과 매출의 5에서 10%를 쉐어링하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부품 유통 모델인데요. 부품 유통 모델을 하면 수입차 사고 거래 시 부품의 유통 마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정비 공장에 수입 차량을 보내줬을 때 부품 업체로부터 5에서 10%의 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향후에 수입차 부품 사업에 직접 진출하여 이 사업의 키울 계획인데요. 현재 국내 수입차 사고 수리 부품 시장은 연간 1조 2천억 시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매년 15%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시장은 영세한 부품 대리점들이 부품 판매 금액의 10에서 30%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엔드 유저인 운전자들과 부품 대리점과 이 사이에 정비 공장이 포함되면서 이 유통의 시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수입차 고객을 상담을 통해서 중개를 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부품 시장에 진출하여 내년 2021년 6월 월 매출 3억, 2021년 12월 월 매출 5억, 2020년부터는 월 매출 10억을 통해서 연간 매출 100억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대화형 상담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상담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집 분류하고 보유 중인 브랜드, 차종별 80만 건의 정비 사례 및 차량 관련 정보를 콘텐츠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콘텐츠를 종합하여 향후에는 자동차 분야의 정보 콘텐츠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블로그와 카페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부족한 정보의 검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차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담, 검색, 조회 가능한 정보 공유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신차, 중고차, 보험, 금융, 차량 업체 광고 등 차량 업계의 오늘의 짐이나 화해 같은 종합 플랫폼으로서 자동차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동차 분야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상담팀과 2018년도 카이스트 최우수 연구개발 그리고 국내 유수의 AI 경진 내에서 우수상을 탄 전문 개발팀 4명과 대기업과 스타트업 출신의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로 자동차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피디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역시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패널분들의 질의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디즈 벤처스 권록실 이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입하시는 시장 분야는 사실 고객이 확보되거나 확보하더라도 전환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이제 뭐 상담사나 DB 구축에 대한 갖고 계신 그 리소스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고객 확보 차원에서의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뭐 이렇게 서비스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제듯이 저희는 사실 차량에 관련 특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뭐 일반적인 뭐 카페나 동호회 커뮤니티